자,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이 악기상이라고 했더니 또 어떤 놈이 또 악기 파는 아저씨냐고 그런 정신 나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자, 여기서 악기상이라는 건 나쁜 기상을 얘기하는 거야. 나쁜 기상. 자, 여기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태풍입니다. 태풍에서도 두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빠르다 이거지. 뭐요? 열대 저기압, 이게 중요한 거. 열대 저기압. 자, 중요한 거는 수증기가 응결될 때 방출되는 수문열,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잡열이라고 불러줘. 잡열. 영어로는 latent heat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열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현열이라고 불러. 현열. 현열은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불러.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열이 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이잖아. 두 번째는요, 잡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문열이야. 얘들은 온도는 변화시키지 않고 뭐를 변화시키느냐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불러.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고. 구름은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란 말이지. 그럼 그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응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있는데 그 수증기들이 응결이 되면서 물방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다?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잃는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주위로 방출된다. 방출된 열들이 어떻게 돼?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공기가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니까 기압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저기압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게 되고 그 열들이 대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 비 오기 전에 날씨가 습하면서 후덥지근한 이유가 그거야. 수증기 응결열이 방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기압에 의해서 뜨거워진 공기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고 저기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수온이 충분한 왜? 수증기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위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럼 왜 적도 0도에서는 0도가 온도가 제일 높을 때인데 왜 안 나타날까? 얘들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아야 돼.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휘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 됐죠? 그래서 태풍의 발생 과정은 수증기를 받은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열을 방출하면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그게 더 뜨거워져서 더 빠르게 상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량의 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고, 거기서 회전까지 하면서 상승 기류가 어떻게 된다? 점점 스크류처럼 강해진다. 알겠습니까? 이게 강해지다 보니까 수증기가 더 빨리 빨려 올라온다. 그럼 더 많은 양의 응결이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태풍이더라. 자, 태풍의 구조를 보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성층권과 그 성층권 계면이라고 보면 돼. 약 11km가 되면은 요 아래쪽은 무슨 권이지? 대륙권이고 이 위에는 성층권이야. 그러니까 성층권은 대기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질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대륙권에서 올라온 이 공기들, 이렇게 상승한 공기들은 어떻게 성층권과의 경계면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쪽으로도 일부 얘들이 밀려나.
그럼 공기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난 공기도 있지만 안쪽으로 밀려온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외부에서 안쪽으로 조금씩 찔끔 들어올 거란 말이야. 마치 우리가 주먹을 쥔 상태로 밀가루 반죽을 찰흙 반죽이나 밀가루 반죽을 꾹 누르면 얘 대부분은 밀려나지만 일부 찰흙 반죽이나 밀가루 반죽이 이 손틈 사이로 밀려 들어오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요 안으로 계속 공기들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여기에 공기가 쌓여. 쌓이면서 쌓인 공기들이 아래로 뭐가 생긴다? 하강기류.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파고든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약한 하강기류. 자,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강기류니까 고기압 큰일 납니다. 하강기류지만 고기압은 아니다. 저기압이지만 하강기류가 약하게 발생한다. 공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알겠죠? 그러면서 공기가 내려가니까 구름이 어떻더라? 없지. 그게 태풍의 눈이야. 그래서 날씨가 맑다. 바람이 약하다라는 거. 여기 보면 지금 요 태풍의 눈에서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지? 기압은 강해. 기압은 풍속이 약할 뿐이요. 됐나요? 자, 이때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여기 태풍은 어디서 이렇게 30도를 기점으로 무역풍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30도 부근에서 편서풍을 만나면서 북동풍을 영향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동풍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30도 이전에는 무역풍, 30도 이후에는 편서풍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오고 고緯도로 올라오면서 수증기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지? 수증기 공급이 감소하니까 태풍의 세력은 당연히 약해진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태풍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입니다. 태풍은 저기압으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돌아요. 근데 여기 무역풍이 어떻게 불고 있어? 이렇게 불고 있지? 그럼 보세요. 태풍의 진행 경로가 여기야. 진행 경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요, 요 태풍의 바람과 무역풍의 바람이 어때? 같은 방향이지. 그럼 바람이 어떻게 된다? 세죠. 그래서 풍속이 상승한다. 알겠나요? 태풍에 의한 바람의 공기의 이동과 대기 대순환에 의한 저 무역풍의 바람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바람이 세진다는 거지. 풍속이 증가하는 요 오른쪽 위치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 위험반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위험반원. 반면에 안전반원, 왼쪽은 어때? 이 태풍에 의한 바람과 무역풍의 바람이 반대지? 그러니까 여기는 풍속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 우리가? 안전반원이라고 불러요. 안전반원. 오해하지 마라. 안전한 거 아니다. 덜 위험 반원이 맞는데 조금 말이 그렇잖아. 그래서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 그러면 여기 30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태풍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면, 자, 태풍 안에서의 바람의 방향과 태풍 그 무역 편서풍이지. 편서풍 30도니까.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어때? 같더라. 그러니까 위험하면 풍속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여기는 반대지? 요 방향이. 그래서 풍속이 감소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의 어느 쪽은 왼쪽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안전반원이라고 불러주고, 반면에 오른쪽 부분을 뭐라고 불러준다? 위험반원이라고 불러준다. 됐습니까? 자, 그때 한 가지 더 있어. 여기에 보면은 요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변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데,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줄게. 자, 태풍을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요렇게 그리거든. 자, 여기 이제 1번의 위치, 2번의 위치, 3번의 위치 했을 때 태풍이라고 가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요쪽에 A 위치가 있고요. 여기에 B 위치가 있어. 태풍의, 그러니까 A는 무슨 반원에 위치하는 거야 지금? 진행 방향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안전 반원이고, 오른쪽은 위험 반원에 위치하는 거야.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어? 요렇게 바람이 불 거야. 그렇지? 그럼 A에서는 어떻게 불어? 1번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려면 요렇게 불겠지. B에서는 어떻게 불어? 요렇게 불겠지. 1번 쪽으로 1번이 태풍의 중심이니까 2번에 있을 때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 거고 그러면 2번에 위치했을 때 A에서는 여기서 불어올 거야. 2번에서는. 그치? B에서는 이렇게 불어올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3번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3번에 태풍이 위치했을 때 A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지금 B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태풍이 진행하면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번, 2번, 3번으로 무슨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 그렇지? 반시계 방향.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대로?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풍향이 변한다. 이게 바로 여기 내용이야. 그래서 안전 반원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험 반원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됐지? 나 이거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보통. 너도 오른손잡이고 나도 오른손잡이잖아. 오른손잡이가 시계를 어느 쪽에 차면 오른쪽에 차면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시계를 오른쪽에 차면 시계 보다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위험 반원은 어느 쪽에 차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다. 오른쪽에 시계 차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다라는 거지. 오른쪽에 시계 차면 위험하다. 됐죠? 오케이. 자, 태풍의 소멸. 이 태풍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온이 낮은 해역을 통과하거나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뭐와 열과 수증기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온대적 기압으로 변질되어서 소멸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악기상만 보면 돼. 태풍이 제일 중요해. 여기 단어는 악기상 첫 번째 뇌우. 천둥 번개를 포함한 현상이 집중호우와 천둥 번개를 포함한 이제 현상이 뇌우인데 강한 상승에 의해서 이 뇌우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강한 상승 기류. 아주 강하게 상승해야 돼. 언제? 어떻게 발생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지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빠르게 상승. 강한 상승 기류. 빠르게 상승.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전부 다 무슨 구름이 만들어지냐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이 두껍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저군 단계를 지나서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때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 돌풍, 집중호우, 천둥, 번개가 나타난다. 소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하강 기류가 우세해지면서 구름이 소멸해서 멈춘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고 나면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보통 어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날씨가 맑아지지. 이게 이제 소멸 단계다라고 보면 돼. 전날은 막 하늘이 막 빵꾸 뚫린 것처럼 막 난리 치다가, 그지? 자, 피해나 대책은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박. 우박은 뭐냐면 이제 이 구름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빙정설이라고 해서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들이 달라붙으면서 이 얼음 결정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무거워지면 떨어지면서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야. 빙정설. 그러면 얘들이 뭐냐면 이 얼음 핵에 얘들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상승 기류가 강해. 그러면 다시 올라가. 더 자라. 그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점점 얘가 얼음 결정이 점점 커지는 거야. 밑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야 내려오지 마 계속 받쳐주고 있다가 자 거기서 점점 얘는 무거워서 충분히 무거워서 떨어져야 되는데 밑에서 자꾸 뭐 해주니까 올려주니까 거기서 점점 어떻게 된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크기가 커진다. 그게 이제 얼음 덩어리. 기본적으로는 크기가 작은 1cm 미만 정도의 우박을 갖지만 뭐 주먹만한 이런 녀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세 번째는 국지성 집중호우고요. 집중호우는 뭐 1시간에 30mm나 이상이나 하루에 80mm 이상이나 또는
연 강수량이 10%가 하루 동안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불러주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막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불안하다 날씨가. 뭐 규모나 피해나 대책은 그냥 다 보면 돼.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만 보면 돼요. 강풍, 뭐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될 만한 정도. 10분 동안에 풍속이 14m/s 이상이다. 뭐 강풍. 그다음에 폭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데 보통 이제 폭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서해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니까 여기에서부터 수증기들을 많이 만나서 공급을 받아서 눈들을 많이 만들어. 그러면 여기 서해안에 폭설을 많이 내린다라는 거지. 그리고 황사. 뭐 황사 다 알지? 또 마찬가지. 뭐 고비 사막이나 이런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상승한다. 됐습니까? 악기상은 요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태풍 위주로 공부를 하되 나머지 단원들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대략적으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대부분 다 뭐였어? 강한 상승 기류였었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